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자며 남들이 쉴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이죠. 성공은 고통의 산물이며 끊임없는 노력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시합 직전일수록 더 많이 잠을 자는 걸까요? 왜 실리콘밸리의 천재적인 경영자들은 일주일씩 산속으로 들어가 연락을 끊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노력의 배신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만 밟는 자동차는 결국 엔진이 타버려 멈추게 됩니다. 진정한 고수는 가속 페달을 밟는 법보다 브레이크를 언제 밟아야 하는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오해해왔던 휴식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려 합니다. 전략적 비워냄, 즉 전략적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어떻게 당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지, 그 경이로운 과학의 세계로 지금 초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실한 민족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의 훈장과도 같았죠. 하지만 10%의 노력으로 100%의 결과를 내는 이들이 있는 반면 100%의 노력으로도 10%의 결과에 머무는 이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짜 생산성이라고 부릅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과 실제 성과가 비례할 것이라는 착각이죠. 우리는 바쁘게 움직이는 것 자체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뇌는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집중력은 유한한 자원이며 이를 무리하게 끌어다 쓰는 순간 우리의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생존 모드에서는 창의성도 깊은 통찰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눈앞의 일을 쳐내기에 급급한 방어적인 사고만 남게 되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을 때 뇌는 정말 쉬고 있을까요? 신경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특정 작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입니다. 이 영역은 우리가 멍하게 창밖을 보거나 산책을 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때 뇌는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연결하고 장기 기억을 정리하며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서 유레카를 외치고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중력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뇌를 전략적으로 비웠기 때문에 그 틈으로 영감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휴식은 뇌의 정지 상태가 아니라 창의적 재구성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떠올려 보십시오. 적당한 코르티솔은 우리를 긴장시키고 업무 효율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성적으로 흐르게 되면 뇌의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전략적 휴식은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균형을 맞춥니다. 특히 액티브 리커버리, 즉 동적 휴식은 혈류량을 늘려 뇌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단순히 누워있는 것만이 휴식이 아닙니다. 가벼운 조깅이나 요가 같은 활동은 뇌의 스트레스 수치를 즉각적으로 낮춥니다. 운동선수들이 강도 높은 훈련 뒤에 반드시 가벼운 회복 운동을 병행하는 이유죠. 근육은 훈련할 때가 아니라 쉴 때 비로소 성장한다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는 1년에 약 20억 원 이상을 자신의 몸 관리에 씁니다. 그 비용의 대부분은 회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극저온 치료, 고압 산소 챔버,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된 수면 시간까지. 그에게 휴식은 훈련의 연장이 아니라 훈련 그 자체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 빌 게이츠는 생각 주간, 즉 싱크 위크를 가집니다. 1년에 2번 모든 연락을 끊고 외딴 오두막에 들어가 오직 책만 읽고 생각에 잠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거대한 전략들은 대부분 이 멈춤의 시간에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질주하는 말은 앞만 볼 수 있지만 멈춰선 기수는 지도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휴식은 종종 나태와 혼동됩니다. 점심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는 모습은 성실함으로 비치지만 오후에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은 농땡이로 간주되곤 하죠. 이러한 문화적 압박은 우리를 만성적인 번아웃으로 몰아넣습니다. 번아웃은 단순히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정서적 고갈과 냉소주의, 그리고 성취감의 저하가 동반되는 질병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바닥났음을 알리는 신호를 무시하고 정신력이란 단어로 포장하죠. 하지만 정신력도 결국 물리적인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의 노력은 자기 학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쉬어야 전략적일까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 브레이크입니다. 90분 집중 후 10분 휴식하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이 10분 동안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면을 보는 것은 뇌에게 또 다른 정보를 입력하는 노동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SNS의 알림음은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모든 기기를 끄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취미의 재발견입니다.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활동에 몰입할 때 우리 뇌의 업무 관련 영역은 진정한 휴식을 얻습니다. 정적인 일을 한다면 동적인 취미를, 동적인 일을 한다면 정적인 취미를 선택하십시오. 휴식의 왕도는 수면입니다. 잠을 줄여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은 뇌를 술에 취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 중에는 뇌척 수액이 뇌를 씻어내며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이를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뇌에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독성 단백질이 쌓입니다. 이는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7시간 이상의 양질의 수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당신의 뇌는 정보를 편집하고 감정을 치유하며 내일 사용할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잠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투자 시간입니다. 전략적 비어냄의 정점은 명상에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내부의 소음, 즉 불안과 걱정의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최고의 경영자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복잡한 의사결정 속에서 명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관찰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과정. 이 과정이 반복될 때 우리의 전전두엽 피질은 두꺼워지고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는 안정을 찾습니다.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폭풍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게 하는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마라토너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경주에서 초반의 전력 질주는 중반의 포기를 부릅니다. 지속 가능한 성취를 위해서는 휴식의 주기를 설계해야 합니다. 일일 휴식, 주간 휴식, 월간 휴식, 그리고 연간 휴식의 계획을 먼저 세우십시오.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쉬는 것이 아니라 휴식 시간을 먼저 확보한 뒤 그 사이에 업무를 배치하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당신이 쉬고 있을 때 당신의 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당신의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잘 쉬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웃는 자는 가장 많이 달린 자가 아니라 가장 영리하게 멈춘 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휴식의 역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비어냄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더 큰 것을 담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더 세게 밀어붙이기보다 잠시 손을 놓아보는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디스인게이지먼트는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는 행위이며 나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내일 아침 알람 소리에 쫓겨 일어나는 대신 창밖의 풍경을 5분간 바라보는 여유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비어냄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훈련이 그리고 여러분의 휴식이 언제나 목적 있는 행위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YB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